안녕하세요. 합격, 네, 합격수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 먼저 하면 저는 올해 재수로 경기에 합격했었고요. 공부하는 동안 올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점수는 뿔7, 최종 점수는 뿔5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현재는 3월에 바로 발령을 받아서 김포에서 7세 유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화예요. 자기 자신을 공부하기 전에 객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공부 계획을 자신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객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 객관화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에 따라서 공부 패턴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험 생활에 크게 어떤 패턴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대강 계획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부 객관화인데요. 저는 재수라서 작년 시험에 왜 떨어졌는지 문제별로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N수이신 분들은 저처럼 불합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공부 방향을 잡아보시고 초수이신 분들은 학생 때나 대학생 때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시간대가 언제인지 어떤 패턴의 공부가 맞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공부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월간 스케줄은 민쌤 커리큘럼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주간 스케줄은 저는 토요일 강의 끝나고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1.5일 정도를 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일 계획안은 기상시간 같은 경우엔 제가 굉장히 유동적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7시였으나 10시에 일어날 때도 많았고 하반기에도 공부를 거의 12시에 시작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 대신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꼭꼭 채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일 계획할 때 시간대별로 계획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점심 먹기 전까지는 전날 공부를 복습하고 메인이 되는 공부를 머리가 가장 맑은 시간대에 먼저 했어요. 메인이 되는 공부는 지금 시기에는 기본서를 구조화하고 회독하는 것이겠고 문풀 시기에는 요약하게 회독하는 거, 모고 시기에도 요약하게 회독하는 게 메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오프하기 전까지는 한 3시간 정도가 남는데요. 1.5시간 정도는 해설서나 교육과정, 논술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쩌리 같은 공부들을 공부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그마저도 잘 지켜지진 않았고 나머지 1.5시간에는 그날 공부했던 것을 인출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정 넘어서 공부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개강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구조화 작업이랑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기본서 읽기 전에 목차랑 용어를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목차 표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목차가 청록색, 보라색, 주황색 순이었습니다. 근데 보라색은 목차가 세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용어 표시는 큰 용어가 노란색, 그 하위 용어는 초록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면 읽었을 때 감상활동 지도 방법이 있었지? 그 중에서 미술감상 지도 방법을 배울 거야. 그 방법은 관찰법, 토의법 뭐가 있는데 그 관찰법 안에는 분비문이 있었지. 이렇게 한 번 더 내면화하고 다음 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제 머릿속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키워드 체크인데요. 이렇게 목차랑 용어를 파악했으면 다시 목차 처음으로 돌아가서 키워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황색의 키워드 경우에는 제가 아웃풋을 해야 하는 정의에 해당되는 키워드이고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할 필요는 없지만 회독할 때 한 번씩 툭툭 읽어보고 지나가면 좋을 키워드를 연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초록색인데 이것은 민쌤 강의 들으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회독할 때 연필로 된 부분은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고 여기 주황색은 한번 인출해보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손기호의 경우에는 높이를 시각화하여 개명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손의 모양과 높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내면화를 한번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목차 아까와 같은 동일한 색깔로 구조화가 되고요. 손기호에 해당하는 정의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손기호에서 합의 용어 표시한 내청 훈련도 남고 이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부분인데 계속 인풋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렴풋이 기억이 남곤 했습니다. 그 다음은 회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회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쪽수를 나눠서 주간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아니면 하루에 목차 용어 키워드 체크를 다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암기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끌리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주황색은 인출할 수 있게 달달 외우는 거, 연필이랑 초록색은 한번 툭툭 읽어보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입니다. 하루 공부 다 끝나고 인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인출 방법은 기본서를 공부했을 때는 기본서 목차를 적어두었고 이거는 요약하게 시기 때 했던 거라서 요약하게 목차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목차를 보면서 녹음하면서 구술을 혼자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녹음 재생을 듣는데 거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걸렸어서 빠르게 듣기 위해서 무음 구간 건너뛰기가 아이폰의 경우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속도를 최대로 높이면 거의 4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기본서 보면서 제가 인출하지 못한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는 실선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독할 때 이 실선 부분을 더 자세히 보기도 했고 다음 인출할 때 이 실선으로 체크한 걸 제가 답했을 경우에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날 아침에 전에 틀렸던 것을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실은 이 인출을 하는 목적은 내가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함인데 이 부분을 건너뛰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 실은 인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오답을 다시 암기하는 과정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풀 시기부터 단권화 진행했는데요. 단권화는 기본서가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요약하게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 체크나 키워드 체크했던 것은 거의 그대로 옮겼고 기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요약하게 없는 부분은 제가 따로 적어서 단권화를 진행했습니다. 문풀과 모고 리뷰 방법은 저는 같아가지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문풀이나 모고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암기가 안 될 경우에는 지문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요약하게 큰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지문이 이해가 안 돼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강의를 듣거나 민쌤한테 질문을 해서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새롭게 이해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약하게 회독하면서 더 눈에 잘 띄어서 한 번 더 주의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가 사고 흐름이라면은 제가 제 사고 흐름을
빨간색으로 적어 놓고 민쌤의 사고 흐름을 파란색으로 적어 놓으면서 어떤 게 달랐는지를 비교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봤다고 그 민쌤의 사고 흐름이 바로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보면서 감을 익히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모고입니다. 모고시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이때가 가장 두려워서 재수를 망설였었거든요. 9월에는 2주 1회독, 10월에는 1주 1회독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예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모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요일별 공부를 정해놓는 거랑 시간 분배 연습하는 건데요. 요일별 공부는 이렇게 정해놓아서 만약에 월요일 날 미술을 다 못하더라도 그거를 화요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하고 바로 의사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자꾸 하루씩 밀리다 보면 정말 회독이 끝도 없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공부는 모고 전에 깊게 해두시는 걸 추천하고 이때부터는 데드라인을 꼭 정해 놓으시고 빠른 회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 연습하기인데요. 저는 1차나 2차나 시간 분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시험 봤을 때 해놓은 거 캡처해 준 건데 1시 40분까지 시험 시간이라고 적어놓고 1번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몇 분까지 풀 건지를 여기 위에 적어놨어요. 보통 한 문제당 8분 정도 걸려서 여기 38분까지 풀어야 돼 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한 문제 풀 때마다 거의 시간을 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입니다. 기출은 자세하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은 공부 방향을 결정해주고 깊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나침반 정도로 활용했습니다. 영역별 기출을 배우는 시기에는 기출 교재에 답안을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해당 목차를 공부하기 전에 답안만 쓱쓱쓱 보면서 아, 여기는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가늠을 했고요. 단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요약하게 이렇게 답안 부분을 표시해 두어서 공부하다가 나 좀 매몰된 것 같아, 나 좀 너무 길을 잃은 것 같아 싶을 때 이걸 쓱 봐서 다시 코어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공을 들이지 못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버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초수 때부터 다 버렸었거든요. 근데 초수 때 뭔가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싶어서 재수 때는 최대한 조금이라도 들고 가자 해서 이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보지 못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부터 하자 주의라서 법은 사회교육이 다 암기되면 그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사회교육을 다 공부하지 못해서 법은 거의 보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2차 공부 방법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공부했는데요. 문제 먼저 풀고 틀린 거 있으면 이론 정리하고 그리고 이 볼드체 처리된 것만 인출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련은 활동별 이렇게 순서를 정리해두고 2차 스터디 그리고 자가 피드백, 민쌤 피드백까지 반영해서 최대한 혼자 연습하고자 했고요. 많은 피드백을 한꺼번에 다 들고 가면 오히려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만 신경 쓰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관성의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공부를 해야지 다음에도 공부할 수 있고 지금 멈추면 다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관성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고요. 그리고 몰입은 공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목표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좀 몰입을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걸 계속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원래 몰입이 아니라 다른 단어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몰입으로 바꿔서 계속 되새겼던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몰입하지 않아서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심인데요. 모고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지치고 좀 주저앉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해서 힘들다면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 정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으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시간 안에 풀자. 아는 것을 최대한 쓰고 오자라는 것을 계속 되새겼고요. 그리고 봤을 때 이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못 푸는 문제인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때 석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초, 1분 정도 만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괜히 현장 사진 한번 넣어봤는데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반응도 정하고 직접 의견 내고 투표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이렇게 7세 아이들이랑 생활하고 있는데 행정 업무는 매우 힘들지만 아이들 보는 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고시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